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매치도 2개 정도 있죠. 골스 대 미네소타가 백투백으로 열리고, 클리블랜드 대 올랜도도 바로 직전 경기 때, 그때 이제 올랜도 홈이었는데 다시 맞붙는 경기입니다. 이런 변수라든지 또 레이커스가 지난번에 이제 기상 악화 문제로 좀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현지에 좀 늦게 도착을 했다, 시카고 현지에. 그런 것들도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샬럿 대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인디애나 이렇게 두 경기가 현지 폭설 때문에 좀 일찍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먼저 애틀랜타 대 인디애나인데 둘 다 요즘 좀 오락가락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애틀랜타는 안 좋은 시기가 있다가 요즘에 한 2경기가량 맨피랑 피닉스한테 이기면서 좀 좋은 기세로 돌아서긴 했어요. 사실 트레이드 이후에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좀 이겼다는 거는 중요한 것 같고, 피닉스도 쉽지 않은 상대인데 애틀랜타가 좀 접전 끝에 막바질 때는 좀 앞서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맨피 원정도 쉽지 않은데 해냈었고요. 그래서 3점이 직전 경기도 뭐 26개 중에 13개, 많이는 안 넣었지만 나름대로 잘 터진 편이고, 그 전에 멤피스전도 45개 중에 20개니까 애틀랜타가 오늘 뭐 3점을 얼마나 쏠지는 몰라도 요즘에 괜찮다는 소리예요. 2경기 연속으로 제일런 노슨의 활약도 괜찮고, 오콩우도 지난번 경기 때 25점으로 3점 같은 거 도와주면서 꽤나 괜찮기도 했었습니다. 벤치에서 이제 또 CJ 맥컬럼이 클러치 타임 때는 나와가지고 좀 지휘하는 것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자, 근데 인디애나도 요즘에 오락가락합니다. 사실 그 전에 좀 좋은 기간이 있다가 좀 안 좋아지나 싶더니 무려 오클라호마를 원정에서 잡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월 들어서 얘네가 제가 연패 탈출할 즈음에 그때 야투가 좋다고 했었다가, 그 다음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찍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요즘에 좀 좋은 기간인지 안 좋은 기간인지 애매하기는 해요. 일단 언더팀인 거는 좀 보여. 근데 제가 이제 인디애나 요즘 주요 선수들의 야투율 같은 것들을 좀 갖고 왔는데, 먼저 앤디루 네마드, 저레이스 워커, 파스칼 시아캄 뭐 이렇게 좀 찾아왔습니다. 얘네들 3명은 전부 다 요즘 이렇게 야투율이나 3점 같은 게 3점이 기본적으로 40%가 대부분 다 넘습니다. 시아캄도 시즌 전체보다 최근에 좀 더 그런 게 뛰고, 저레이스 워커도 사실 많이 중용받는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경기당 시간도 꽤 되고, 요즘에는 뭐 야투율보다도 3점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외에도 뭐 다른 애들도 괜찮은 애들 많은데, 그냥 지금 팀적으로 벤 셰퍼드나 니스미스 말고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야투율이 좀 좋은 시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 한 3-4경기? 그 정도는 좀 흔들리는 게 보이긴 하는데, 무튼 간에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좀 긴 기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따져보면 인디애나가 좀 좋은 시기기는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내일도 232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틀랜타가 정배인데, 이게 언더오버 상으로 이제 뭐 232.5 기준점 둘째 치고, 최근에 각각 경기에서 받았던 핸디값의 기준으로 삼으면은 둘 다 언더가 꽤 많습니다. 애틀랜타는 그 10경기 중에 7번이 언더고, 인디애나는 8번이 언더였었어요. 애틀랜타도 이제 오바 같은 경기도 되게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점수가 갈렸던 경기도 꽤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양 팀이 언더세가 좀 짙다고 보이거든요. 겉보기에는 일단 애틀랜타는 나름대로 좀 빠르게 하는 팀이고, 인디애나도 뭐 느리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는 좀 느리는 데 있다가 페이스 같은 것들 그냥 좀 중상위권 정도 그렇게 지키고, 애틀랜타 4등이에요. 일단 좀 빠른 흐름이 예측이 되는 가운데, 얘네들의 뭐 맞대결도 사실은 별로 볼 게 없기도 하고, 그냥 요즘에 좀 언더가 많다는 거? 그런 거에 좀 힘을 쏟고 싶긴 했네요.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언더 좀 보고 싶은? 그리고 애틀랜타가 저는 조금 더 여태까지 쌓아온 거는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인디애나가 올 시즌 이 성적 자체가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원정에서 또 약한 팀이기도 하잖아요.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한테 이기기 전까지는 원정에서 2승밖에 없던 팀입니다. 그래서 인디애나가 뭔가 꾸준하다고 보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원정에서 연전 중인데 이런 것들도 어려움이 있긴 할 거다. 그래도 뭐 애틀랜타도 사실 올 시즌에 오히려 홈보다도 원정 성적이 좋을 정도로, 홈에서는 딱히 뭐 올려칠 건 없지만은 그렇다고 마진 같은 게 크게 깎이는 건 아닌지라, 그래도 뭐 제일런 노슨 같은 명확한 좀 2경기가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들, 그리고 팀적으로 이제 좀 키스퍼트나 맥컬럼이 자리 잡을 거다, 이런 것들도 살짝은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애틀랜타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언더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샬럿 대 필라델피아인데요. 일단 여기는 맞대결 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아주 우세합니다. 올 시즌에 시즌 초반 이때 1승까지 함께 해가지고 그 전부터 11연승을 달리고 있는 이런 맞대결 상의 우위가 있는데, 자, 일단 샬럿이 지금 2라인업으로 나올 때 제가 매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뭐 지난번 경기도 21개의 턴오버가 있었지만 좀 자유투를 30개나 던졌다. 사실 뭐 3점이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었는데, 워싱턴이 좀 이제 좀 약한 팀이다 보니까 그래갖고 샬럿이 이제 한 18점가량 리드를 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에 클러치 게임으로 비벼지기도 했었어요. 많은 리드를 깎아먹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샬럿이 분명 요즘에 성적 자체는
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건 있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지난번 경기도 보면은 사실 샬럿을 그렇게 막 믿을만하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내일 필라델피아는 조지랑 엠비드가 결장이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둘 다 빠지게 되면은 이거랑 이거를 좀 비교해보면 되겠죠. 거의 뭐 한 10점 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언더오버 차이보다도 그냥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얘네 둘이 없을 때 10점 가량 떨어져 나는 게 보인다.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또 조지는 사실 수비적으로는 늘 이점이 있지만은 공격에서는 보탬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은 요즘에 엔비드는 사실 나올 때가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엔비드도 제가 이제 이거를 12월달 이후로만 봤습니다. 시즌 초반에 그거는 날리고 12월달 이후로만 보면은 엔비드가 출전한 때와 이제 또 아예 쉬었던 경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팀은 4승 3패였다고 하고 생각보다 별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공격이나 수비나 엔비드가 있고 없고는 별로 차이가 없더라. 조지랑 엔비드가 올 시즌 전체로 동시에 빠뜨는 경기가 11경기가 되는데 그게 이제 4승 7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지랑 엔비드가 동시에 빠진 필라델피아. 내일 그러면 우브레나 발로우가 채울 거지만 또 이제 뭐 드러먼드도 있을 거고 일단은 기록상으로는 조금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생각보다 우브레가 연착륙을 잘했습니다. 대신에 요즘 맥시가 좀 오락가락 하거든요. 자, 타릭스 맥시는 지금 누가 뭐래도 이제 좀 필라델피아 1옵션이고 MVP 컨텐더 막 얘기까지 나오다가 지금 필라델피아 성적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는 들어갔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최근에 몇 경기가량은 야투율이나 3점이나 42.7%, 26.7% 여전히 경기 시간은 39분에 육박을 하는데 성적 자체는 그전보다는 좀 안 좋아진 상황이다. 좀 많이 좀 굴려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에지컴도 그다지 좋지가 않고 발로우가 복귀하고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드러먼드나 보나 이런 애들 뛸 때도 엔비드의 이런 센터 빈자리를 잘 채워주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실 이런 라인업이면 필라델피아가 얘네들이 3점을 많이 쏘는 팀이 아니기도 하고 맥시나 에지컴은 그 드라이브 능력도 꽤 좋은 선수고 우브레도 인사이드 쪽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제가 매번 샬롯의 강점 중에 하나가 사실 몇 면을 봤을 때 수비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동선 차단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샬롯이 좀 필라델피아 공격을 좀 잘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둘 다 언더보기는 좀 별로입니다. 둘 다 최근에 10경기는 언더오버가 그냥 반반이에요. 그날 기준점에 따라 그냥 5오바, 5언더 이래갖고 겉보기에는 저는 샬럿을 조금 더 좋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굳건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런 수비력들 공격은 기복 있을 때가 있지만은 수비력 자체는 뭐 꽤나 꾸준한 것 같아서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좀 동선 차단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좋은 면모를 많이 보았던 것도 있기도 하고 요즘에는 부상자들도 꽤 많이 좀 돌아와가지고 그런 것들도 좋아진 바가 있었습니다. 글쎄 이게 샬럿이 이렇게 막 필라델피아 상대로 이렇게 3.5 마헨을 받을 만큼 정배로서의 과연 적절한 그런 팀인가 이거는 좀 의문부가 있지만은 필라델피아 이런 뭐 결장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뭐 샬럿을 조금 더 위에 두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헨슨까지 노리기는 살짝 빡셀만도 한데 일단은 저는 샬럿을 좀 더 좋게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참 클러치 게임도 은근 많은 편이어서 이런 것들이 핸디는 살짝 좀 망설여지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 대 올랜도 경기입니다. 바로 이제 직전 경기 때 붙었었으니까 그 리매치 양상으로 갈 거고 제가 그 전에 맞대결들도 홈승 빈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는 올랜도랑 클리블랜드랑 각각 원정에서 1승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흐트러지긴 했지만은 대체로는 좀 홈승의 이런 우세를 좀 점쳐야 되는 경기이기는 합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7차전까지 갔는데 그때 전부 다 홈승으로 이렇게 끝났었어요.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7차전 홈 승리를 해가지고 2라운드로 갔는데 뭐 탈락을 했던 이런 게 있었었고 최근의 모습으로 둘 다 결장 상황이 조금 좋지가 않죠. 올랜도는 뭐 석스가 돌아왔지만은 프란츠 바그너가 부상이라든지 그리고 클리블랜드도 요즘 이제 갈란드가 일단 없는 거 그리고 메릴이 오락가락한다. 헌터도 지금 캡션업이 이래가지고 타이슨 같은 애들 얘랑 같이 메릴이 같이 있는 경우 이때가 저는 클리블랜드가 가장 스페이싱이 잘 되는 투빅을 쓰는 팀이라서 스페이싱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 경기도 미첼이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지난번 경기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날 이제 119대 100으로 올랜도 원정 갔는데도 클리블랜드가 꽤나 좋은 경기를 했었고 이 중심에는 역시 팀의 에이스 미첼이 좋은 면모를 보여준 것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뭐 잡힌 같은 것들은 조금 없었지만 어쨌든 야투가 괜찮았었고 모블리도 썩 좋지는 않았는데 다시 뭐 타이슨이 조금 더 반등하는 면모를 보여준다든지 한창 잘하다가 요즘에 조금 안 좋았거든요.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뭐 자유투도 많지는 않았고 야투도 그렇게 많이 던지진 않았고 페이스가 99.5면 그렇게 빠른 게임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잘 들어가가지고 이긴 셈이었는데 반대로 올랜도는 또 이제 자유투는 굉장히 많습니다. 올랜도는 특히 자유투가 많은 팀이에요. 잘 넣었고
대신에 이런 야투율 같은 것들이 좋지가 못했다. 81번이면은 뭐 자유투가 많은 스tats 이니까 상관없는데 그다지 공격 횟수가 많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앤서니 블랙이 딱 나쁘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벤케로도 이날 27점을 넣었는데 턴오버도 2개밖에 없긴 하지만 사실 벤케로의 저는 이런 선택지 그런 것들이 좀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에 과연 플러스가 되는 선수인가. 썩스도 보면 마이너스가 많이 찍히기도 하는데, 무튼 지금 이제 그 올랜도는요, 공격 카테고리가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수비적으로도 딱히 좋은 시기가 아닌데 공격 면에서도 야투나 3점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클리블랜드는 저는 조금 그나마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수비가 되게 안 좋았는데 이것도 그래도 조금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래서 클리블랜드가 홈인 것도 기분은 좋고, 지난번에 원정 갔는데 이제 1.5였잖아요 근데 홈으로 오는데 4.5다? 물론 올랜도도 이렇게 좀 잘 비벼내는 팀? 그런 느낌은 있고, 그건 맞는데 저는 그래도 클리블랜드가 지금은 조금 더 안정성 있는 선택이라고 보고 있기는 하네요. 이거는 올랜도가 야투가 너무 좀 쓰레기고 원정 가면은 아쉬울 거다. 올 시즌에는 그런 게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은 클리블랜드를 좀 더 좋게 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스턴 대 포틀랜드 경기 한번 볼게요. 자, 얘네들이 포틀랜드가 좀 좋아진 시기가 좀 도래를 했는데, 딱 이제 제가 이런 것들 저번에도 보여드렸었어요. 포틀랜드의 최근 그리고 그 전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뭐가 그렇게 달라졌냐. 요즘에 좀 좋은 시기잖아요, 포틀랜드가. 그때 이제 딱 여기 시작하는 노란색 구간의 첫 경기가 이게 보스턴 경기입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15경기 동안 11승 4패 꽤 좋은 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다 가장 최근에 토론토한테는 별로 장점을 많이 잃었던, 백투백도 강하고 홈에서의 기세도 좋았고 최근에도 막 여러 연승 달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물거품이 됐던 바로 직전 경기가 한번 있긴 했었어요. 내일도 이제 아부디아 퀘셔너블이고 결장 상황 상태가 좋지가 못합니다. 주루알러데는 될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결장이 좀 빡세. 아부디아가 있고 없고는 포틀랜드의 득점력 이런 부분에 큰 연관성이 있다. 연말에 어쨌든 포틀랜드가 홈에서 뭐 3점이 되게 잘 터져갖고 보스턴을 이긴 적이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 보스턴은 좀 오락가락 할 때기는 해요. 그리고 요즘엔 또 화이트가 굉장히 좋지가 못하다. 제가 저번에도 얘가 쉬는 날에도 화이트가 요즘 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빠지는 거는 여러 가지 이런 좀 보조 리딩이나 수비력에서는 영향이 있겠지만은 공격에서는 화이트가 없는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복귀하고 다음 날에도 그렇게 좋지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뭐 하우저라든지 벤치에서 다른 애들이 3점 같은 거, 특히 사이먼스 이런 친구들, 그런 애들이 힘내주는 게 큰데, 지난번 경기 또 사이먼스가 잘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시카고한테 아쉽게 패배를 한 경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들, 뭐가 그렇게 달라졌냐 이렇게 보면은 득점이랑 실점이 안 좋았던 시기랑 최근에 보면은 득점 별로 차이가 없는 반면 실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거의 한 9점가량 줄어들었어요.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거는 자유투 횟수거든요. 그 요즘에 보면은 본인들은 22.8회를 시도를 했고 상대한테는 19.9조로 20번도 안 내줬습니다. 원래 포틀랜드 하면은 그 전에 본인들은 29.1회 시도, 상대한테는 27번이나 내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자유투가 많이 줄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포틀랜드 경기가 일단은 언더를 좀 볼만하거든요. 그리고 마침 여기는 보스턴도 리그에서 가장 자유투 시도가 적고 상대한테도 가장 안 내주는 팀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내일 경기는 좀 자유투가 적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양팀의 최근 흐름, 특히나 포틀랜드가 언더가 많아진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언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얘네들이 포틀랜드가 3점 슛시도가 적지 않은 팀인데 되게 못 넣는 팀이에요. 리그에서 꼴찌인데도 3점을 많이 쏩니다. 그러니까 엄청 비효율적인 공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샤프라든지 뭐 케일러 러브 이런 애들이 터지지 않으면은 좀 지는 횟수가 높은데, 요즘엔 3점이 좀 좋았다가 지금은 조금 깎아먹은 상태이기도 하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걱정스럽긴 하네요. 근데 보스턴도 지난번 시카고전에서 둘 다 3점의 팀인데 요즘의 폼 자체는 보스턴보다 시카고의 3점이 훨씬 더 좋다, 뭐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여전한 수비력과 함께 저는 일단은 언더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적은 자유투라든지 포틀랜드의 이런 3점이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 네, 그래서 언더를 좀 먼저 생각하고 싶고, 8.5씩이나 받았는데 글쎄요, 포틀랜드의 이런 좋은 기세가 사실 홈이랑 원정도 조금은 차이가 있기는 할 거예요. 홈에서 그동안 9경기 8승 1패 이런 시기가 있다가 한번 흠집이 났었고, 그 기간에도 원정 경기들은 뭐 5경기 3승 2패로 찍히긴 하지만 딱히 엄청 뭐 믿을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원정에서까지 포틀랜드가 막 좋은 기세를 이어갈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는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언더 살짝 보고 싶고, 굳이 따지자면은 나는 8.5%도 좀 마음은 들긴 하는데, 역시나 아부디아 있고 없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부디아가 없어지면은 언더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잡빙의 신인데 얘도. 뛴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프렌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 이것도 저는 보스턴이 지금 그렇게 막 좋은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니마이스 퀘타가 없으면 인사이드 경제로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언더라든지 포트레 프렌 그런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카고 대 레이커스 경기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상 악화 때문에 어제도 많은 경기들이 연기가 되기도 했는데, 레이커스도 살짝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내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 경기거든요. 근데 그 전날 오후 5시에 이제 비행기가 떴다고 합니다. 어쨌든 컨디션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 시작 27시간 전에 댈러스에서 출발을 했다. 경기 시작 27시간에 도착을 하면은 호텔 가가지고 휴식 취한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뭐 슈팅 훈련하고 경기 치르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준비 시간이 상당히 짧다. 백투백이 아닌데도 백투백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만도 한 경기 상태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다가 요즘 시카고의 3점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보면 레이커스도 리그에서 지금 두 번째로 좋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7경기 기간 동안. 근데 이거는 이 기간 동안 시카고는 3점을 굉장히 많이 쐈습니다. 3점을 41.7회를 쏴가지고 되게 많이 쐈는데, 레이커스는 33회밖에 안 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률 자체는 둘 다 뭐 비등비등한 수준이지만은 사실 경기에서 훨씬 더 시카고가 많이 쏘는 거예요. 8.7회나 더 쏘는 셈입니다. 그래서 3점의 효율 같은 부분은 시카고가 일단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카고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시카고 오늘 레이커스와 경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디애나 마이애미 하루 쉬고 마이애미 이런 식으로, 저번에 마이애미랑 경기가 연기가 됐던 게 다시 이제 좀 백투백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한 다음에 5일 동안 4경기를 치러야 되는 아주 지옥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카고가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것도 있고, 반드시 일단 오늘 경기를 먹고 갈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뭐 이거는 시카고의 동기부여도 그렇고 앞으로 일정상으로 여기까지 접어렸는데 이후에 백투백 연속으로 하면은 되게 좀 어려운 경기들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후에 뭐 좀 선순환의 과부하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카고가 요즘에 분위기도 좋은 것도 있고 오늘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꽤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기디가 돌아와가지고 지난번 경기 보스턴전에서도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다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제일런 스미스가 사실 인디애나 시절에는 그런 면모가 많이 없었지만은 시카고 와서는 특히나 3점 감도 되게 좋아요. 슛을 쏠 수 있는 이런 스페이싱이 되는 빅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뭐 긍정적인 것 같고, 팀적으로 시카고가 꽤나 잘 돌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레이커스에서 뭐 3점 수비가 좋냐 뭐 그런 것도 딱히 아니기도 하고, 일단은 저는 시카고는 요즘에 오바보기에는 꽤나 괜찮은 팀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레이커스도 요즘엔 약간 그런 면모들이 있기도 합니다. 시카고는 일단 좀 빠른 팀이고, 레이커스도 사실은 막 돈치시나 르브론 둘 중에 한 명이 빠진다든지 3점이 너무 날아가 간다던가 뭐 그런 날에는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그래도 뭐 돈치치 이런 뭐 잡빙 부분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나쁘진 않고, 지난번 경기는 특히나 데러스한테 되게 어려운 승리를 거뒀어요. 초반에는 이거를 좀 많이 앞서가다가 다시 이제 15점 차로 자빠졌었는데 이거를 다시 역전을 해냈었거든요. 그날은 에이튼이 16개 중에 4개밖에 못 넣은 날입니다. 에이튼의 대부분의 슛들이 또 이제 인사이드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못 넣은 거예요. 에이튼은 사실 좋은 날에는 야투를 100%로 꼽기도 하고 막 그런 날이 있지만은, 저번 경기에는 특히나 인사이드에서 슛감이 별로였다. 근데도 팀이 이겨줬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레이커스도 뭐 그다지 나쁘진 않은 시점이어서, 사실 뭐 승패는 어렵지만은 저는 일단은 좀 오바를 보고 싶긴 한데, 이게 시카고가 얘네들이 홈에서는 언더 쪽으로 10.3점이나 가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네. 무튼 어쨌든 시카고랑 레이커스, 제가 아까 뭐 시카고의 이런 뭐 동기부여 얘기라든지 레이커스가 지금 좀 약간 컨디션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솔직히 승패보다는 언더오버 접근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구조적으로는 일단 오바 보기엔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그 다음은 휴스턴 대 멤피스 경기인데요. 요즘에 휴스턴이 그나마 조금 나아졌습니다. 선수의 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되게 안 좋은 시기가 있었고, 이외 선수들도 한참 안 좋았는데 그나마 요즘엔 좀 회복을 하고 있고, 다른 애들도 슬슬 이제 회복하고 있는 상태죠. 좀 이제 직전 경기 때 디트로이트와의 원정 경기 때 그때 또 백투백이었는데, 원래 휴스턴은 원정도 안 좋고 백투백일 때도 참 안 좋은 이런 면모들이 있다가 그날 또 이겨버렸었습니다. 평소보다 좀 이전에 요즘에 좀 3점세가 올라왔던 게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자유수도 많이 뜯기도 하고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한테 인사이드가 전혀 밀리지가 않았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았다고 봐야겠죠. 요즘 듀란트가 엄청 혹사당하고 이런 건 있는데 그날도 듀란트는 꽤 좋았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멤피스는 이제 어제 뭐 덴버와의 홈게임이 취소가 돼가지고 어쨌든 뭐 백투백이 아닌 셈이 된 거죠. 근데 그전에는 이제 원정을 왔던 뉴올리언스한테도 막 3점이 나름대로 좀 터지긴 했지만, 그랬는데도 많은 턴오버, 19개의 턴오버와 함께 인사이드에서 열세가 좀 있었습니다. 뉴올은 인사이드를 많이 시도하는 팀인데 멤피스가 그런 강점들을 딱히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제가 여기 찾아본 것들, 제가 여기 있는 자료들 전부 다 12월달 이후로 이렇게 좀 봤다고 했었는데, 12월달 이후로면 이게 한 26경기가량 성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최근으로 1월달로만 봤더니 전체 7위였던 게 지금 한 22등 정도? 거기에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휴스턴처럼 3점 많이 안 쏘고 인사이드 치중하는 팀한테는 약간 약점이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기도 해요. 멤피스는 그냥 ED가 올 때 저는 그때가 제일 좋은 순간이라고 보고 지금은 그다지 막 좋게 볼 건 없겠다. 모란트가 있을 때도 확연히 좋았는데 모란트가 없는 것도 멤피한테 좀 타격이 될 만한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게 휴스턴이 10.5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휴스턴이 10.5씩이나 해줄 만한 팀인가? 그런 것들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쨌든 멤피스는 빠른 팀이고 휴스턴은 그래도 이제 뭐 홈게임이라는 거 휴스턴이 홈에서는 15승 3패죠. 대단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들 상으로 휴스턴에 승 보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야 이게 핸디값이 10.5여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네. 최근에도 홈승들이 시카고나 뭐 미네소타, 뉴올리언스, 샌안토니오 얘네들한테 전부 다 10점 차 이내의 승리였던 뭐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본다면 저는 좀 오바만 생각하고 있는 정도? 네, 그 정도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네소타 대 골스 경기인데 어제 이어서 이제 백투백으로 열리는 지난번에 연기됐던 게임이 바로 열리는 셈입니다. 근데 어제 경기는 그냥 골스가 되게 좀 편한 게임을 했었어요. 한번 양상을 보면은 스테판 커리가 일단 뛰었고 3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막 좋은 날까지는 아니었는데 26점을 기록을 했고 27분으로 적당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스틸이 총 이제 20개나 나왔던 올 시즌 가장 많은 스틸이 나온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스틸로 상대방의 턴오버를 무지막지하게 이끌어냈다. 25턴오버나 이렇게 안겼었습니다. 이날 미네소타는 사실 시즌 경기 초반에는 앤트맨이나 디빈첸조가 터졌지만은 이외의 선수들 특히나 랜들이 되게 안 좋았고 벤치 자원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그런 날입니다. 골스는 폭넓은 로테이션 운영으로 나름대로 벤치들도 조금 잘했었고 이래가지고 그냥 경기가 무난하게 일방적으로 흐름이 진행이 됐었어요. 글쎄 뭐 어쨌든 20스틸이라는 거 이거는 사실 잘 나오기 힘든 기록이기도 하고 근데 뭐 그렇다고 미네소타가 이런 것들 좀 턴오버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뭐 콜리를 길게 써본다던가 그렇게 선택을 하기도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어제 경기는 너무 이런 좀 스틸 문제가 많이 터진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내일 지금 골스는요 벌써부터 이제 좀 휴식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디앤서니 멜튼이나 호포드 이런 친구들은 부상 문제 때문에 보통 백투백을 많이 안 뛰죠. 여기다가 내일도 스테판 커리가 문제인데 오늘 스테판 커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은 커리를 어제 좀 짧게 쓰기도 하고 내일 좀 나올 수 있을 거로도 보인다 이런 인터뷰를 했지만은 커리 자체는 오늘 경기 이제 그 워크아웃 중에 일어났던 게 좀 내가 그전에 느껴지지 못했던 그런 통증이었다. 그런데도 일단 뛰긴 뛴 거거든요. 내일 커리의 여부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휴식 가능성이 좀 있을 만도 하다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일단 커리가 뛸지 안 뛸지는 정확히 명시된 바는 없어요. 저는 못 뛸 가능성도 배제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커리가 안 뛰게 되면 올 시즌 10경기 중에서 커리가 안 뛴다 4승 6패로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동부에서 막 매번 상대팀 90점 미만으로 묶고 벤치 자원들이 엄청 힘내줬던 경기들 그런 경기들도 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커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일단은 뭐 득점에서 많이 빠지고 그나마 수비로 만회하긴 하지만 어쨌든 손실이고요. 20.9점이나 언더로 갔다고 한다. 10경기 지표라 가지고 커리가 없어지면 그냥 언더보기가 굉장히 용이한 게임이라는 거거든요. 어제 경기 자체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페이스도 높게 안 찍히기도 하고 골스가 아마 지금 전체 팀 가운데 백투백 이런 경기 숫자가 굉장히 많은 편일 거예요. 내일까지 백투백이면 이제 10번째 백투백을 하는 건데 그런 팀들이 지금 한 뭐 3-4팀 정도? 그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스도 일정이 빡빡한 편이어서 커리가 쉴 가능성도 배제를 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커리가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언더가 편하고 커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별로 건드릴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미네소타가 어제는 너무 좀 25턴오버 스틸 20개 당한 거 이거는 좀 또 나오긴 힘들고요. 올 시즌은 뭐 그렇다고 골스의 이런 스틸 수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뭐 미네소타에 비해서 엄청 높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전까지 미네소타가 전부 좀 이 오바세가 되게 좋았는데 3점도 잘 꼽히고 그런 것들이 나올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턴오버를 25개나 했으면은 그럴 수가 없죠. 일단은 커리의 유무가 제일 중요하다. 커리가 없어지면 언더가 제일 편해지고요. 일단 전 미네소타의 승리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긴 한데 어렵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